안녕하십니까. 유연물 산업기사 은송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산염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속은 물에 녹으면 염기가 되고 비금속이 물에 녹으면 산성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여러분들 비금속이라면 염소, 대표적인 염소죠. 자, 염소입니다. 염소. Cl2. 자, 요게 물에 녹으면 어떻게 되느냐? HCl하고 HClO가 됩니다. 자, 비금속이죠? 비금속이 물에 녹으면 보통 염산이 되고, 요걸 뭐라고 하냐면은 차아염소산이라고 합니다. 차염소산이라고 해요. 자, 요게 다시 분해가 되면은 HClO가 분해가 되면은 HCl하고 발생이산소가 나와요. 이 발생이산소가 이렇게 나옵니다. 요게 표백이나 살균작용을 하죠. 아무튼 비금속은 물에 녹으면은 뭐가 된다? 산성이 된다. 이것뿐만 아니라 HF, HCl 많이 있죠. H2SO4도 요건 비금속 아닙니까? 그죠? 황산. 그래 우리가 산이라면은 3대 강산이 뭐 있어요? 3대의 강산이라 하면은 HCl, HNO3, H2SO4, 염산, 질산, 황산. 요걸 3대 강산이랍니다. 요거보다 이제 더 강산이 최강산이라 하는데 요건 이제 HClO4 과염수산이 되죠. 과염수산. 요래 되는데. 그럼 우리가 산소를 포함한 산 어떻게 읽느냐? 자, 보세요. HClO3 이걸 염소산이라 합니다. 산소를 포함한 산입니다. 다음에 요거보다 하나가 작다. HClO2다. 아가 붙습니다. 아가. 그래서 염소산. 다시 HClO가 있어요. 하나가 더 적죠? 차아가 붙습니다. 차염소산 또는 하이포염소산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요게 보통 정상적으로 봤을 때 요거에 비해서 하나가 더 많다. 과식을 했죠. 그래서 HClO4 과염소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산성 강도는 어떻게 되느냐? 산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산성의 강도가 높습니다. 강도는 요초로 가면서 커집니다. 강도. 요초로 하면 작아지고. 그래서 강도는 이게 제일 강하고 그 다음 이렇게 돼 있죠. 자, 아무튼 비금속은 물에 녹아서 산성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금속은 어떻게 되느냐? 자, 금속 대표적인 게 이제 나트륨입니다. 나트륨은 물에 녹으면은 NaOH, 또 Ca 가로에 OH2, Mg 가로에 OH2,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자, NH4OH, 요것은 이제 좀 다르죠. 수산 암모늄 이래. 아무튼 금속은 물에 녹으면은 뭐가 되느냐? 염기성을 나타냅니다. 전부 다 염기성을 나타냅니다. 자, 내가 지금 산이 뭐이고 염기가 뭐이냐? 요것은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HCl을 전리를 했다. 자, 이걸 염산이죠. 전리를 하게 되면 H 플러스 N하고 Cl 마이너스가 됩니다. 요걸 뭐라 그래요? 수소이온. 전리를 했을 때 이렇게 수소이온이 나오는 게 뭐이다? 산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염기는 뭐이냐? NaOH. 전리를 해봅니다. 염기는 Na 플러스 OH 마이너스 됩니다. 자, 요걸 뭐라 하냐면 수산이온, 수산기, 요렇게 됩니다. 히드록식이라고도 하는데 전리를 했을 때 이렇게 수산이온이 나오는 걸 뭐라 한다? 염기라 합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산이라면 여기 없으면 산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거. 염기라면 뭐가 있어요?
OH-에 넣어야 염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강산과 강염기가 나옵니다. 강산과 강염기 나오는데, 그러면 강산은 전리했을 때 수소이온을 많이 내는 걸 강산이야. 이 수소이온이 실질적으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강염기라는 것은 수산이온을 많이 내는 걸 강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전리도라고 하죠. 자, 예를 들어서, 자, HA라는 게 전리도가 뭐 0.5다. 그러면 H 플러스 이온하고 A 마이너스 이온으로 이렇게 전리를 합니다. 즉, 수소이온이 나오니까 이건 산이다. 자, 그림을 잠깐 그려보겠습니다.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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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 요게 전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0.5라는 얘기는 몇 프로만? 50%만 전리를 한다는 얘기예요. 50%만. 그러면 HA가 그대로 5개는 남아있고 여기서 H 플러스 A 마이너스, H 플러스 A 마이너스, H 플러스 A 마이너스, H 플러스 A 마이너스, H 플러스 A 마이너스. 즉, 전리라는 것은 이렇게 나눠지는 걸 A 플러스만 나눠지 전리라는데 전리도가 50%라는 얘기는 0.5라는 얘기는 반절만 50%만 전리하기 때문에 수소이온이 5개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 전리도가 1이라는 것은 몇 프로입니까? 100%입니다. 그래서 강산과 강염기는 똑같은 말이죠. 강염기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전리를 했을 때 OH 이온이 요게 많이 나오는 걸 뭐라 그래? 전리를 많이 나오는 걸 강염기라 합니다. 당연히 강산, 강염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많이 나왔을 때 이 이온이 전기를 통해주는 역할을 하니까 강산과 강염기는 전기를 아주 잘 통하겠죠. 강전해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약산은 뭐냐? 요게 전리를 했을 때 뭐 알파가 0.01이다. 100개 중에 하나밖에 안 나와. 전리를 100개 중에 하나밖에 안 해요. 이렇게 나눠줘야 되는데 안 나눠주니까 전기를 물론 통하겠지만 강산보다는 작게 통하기 때문에 약전해질이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강산은 수소이온을 많이 내는 걸 얘기하는 거고 강염기는 OH 마이너스가 많이 나오는 걸 갖다가 얘기를 합니다. 그럼 강산과 강염기의 종류를 한번 볼까요? 강산은 3대 강산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HCl, H2SO4, 그 다음에 HNO3 요걸 3대 강산이죠. 그 다음에 강염기는 뭐 NaOH 즉 우리가 금속의 이온항이 큰 건 보통 강염기를 나타냅니다. 뭐 CA 가로에 OH2 뭐 요런 걸 많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뭐 요런 걸 갖다가 강염기를 합니다. 강산과 강염기가 되죠. 그러면 약산은 뭐뭐 있느냐? 뭐 H2S, H2CO3 탄산이 되어 있죠. 뭐 CN 또 우리가 많이 쓰이는 뭐 초산 그 다음에 가장 약산이 석탄산 이걸 페놀을 합니다. 페놀. 자, 요것은 이제 이렇게 해서 OH가 이렇게 붙는데 OH가 있다 그래서 이게 염기가 아닙니다. 이걸 전리를 했을 때 O-가 되고 이렇게 수소유이 나와요. 산 중에서 가장 약산이 페놀 석탄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걸 페놀 석탄산은 C가 6개, 이게 벤젠기인데 5개 OH, 여기 화학식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약염기는 어떻게 되느냐? 약염기는 NH4OH, 뭐 MG 가로에 OH2, 뭐 이것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게 이제 약염기가 되겠어요. 자, 이번엔 산염기의 중화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산염기의 중화 반응.
산이라 하면은 HCl 플러스 NaOH가 만나면 요렇게 분해가 되죠.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니까 복분해가 되죠. NaCl하고 H2가 나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산이죠. 산. 요건 염기, 요걸 염이라 합니다. 요걸 물이라 그래요. 자, 중화반응에는 산하고 염기하고 만나서 염하고 물을 만드는 중화반응이랍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중화반응을 뭘 나타내느냐? 산에서 수소이온이 나와야만 산이고 염기는 OH-이 나와야만 염기입니다. 그래서 산하고 염기하고 만났을 때 중화반응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중화반응이 일어나는 것은 산에서 수소이온하고 OH-이온이 나왔을 때 물이 만드는 거. 요게 중화반응입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알짜 반응이라고 하죠. 실질적으로 중화반응이 일어나는 게 알짜 반응. 산염기라면은 수소이온하고 염기하고 OH 만나서 물을 만드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거 앞서서 우리가 당량을 한번 보겠어요. 당량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산의 당량과 염기의 당량인데 먼저 산의 당량은 분자량을 수소수로 나눠주는 걸 당량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자, 이 염산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염산. 자, 그러면 HCl 염산에 대해서 봅시다. 염산은 1g짜리가 하나 있고 요건 염소는 35.5g이죠. 그래서 36.5g. 요걸 뭐라 하냐면 분자량이라 하죠. 요걸 몇 몰? 1몰이라 합니다. 자, 요건 배웠죠. 1g 분자 22.4리터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H2SO4를 보세요. 황산입니다. 자, 요것은 1g짜리가 2개가 있고 유황은 32g 다시 16g짜리 몇 개? 4개 있어. 이건 몇 g이야? 98g이 됩니다. 요걸 분자량이라 하죠. 요걸 몇 몰? 1몰이라 합니다. 자, 여기서 염산의 당량을 봅시다. 염산의 당량은 수소수로 나눠준 값이 당량이 되니까 분자량이 얼마예요? 36.5. 수소수가 몇 개? 하나죠. 1로 나눠준 게 36.5g. 요걸 36.5 당량이라 합니다. 요걸 1g 당량이라 하죠. 자, 여기서 염산은 1g 당량이 얼마예요? 36.5g 또는 36 당량이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1g 당량이나 1몰인 분자량이나 같게 들려요. 똑같죠? 36.5g.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1몰이나 1g 당량이나 같다, 틀리다?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네. 그럼 여기를 볼까요? 여기는 수소수가 몇 개예요? 황산의 당량은 수소수가 2개니까 98로 나누면 몇 g이야? 49g입니다. 요걸 뭐라 하냐면 49 당량이라 하고 요걸 1g 당량이라 합니다. 그러면 황산은 수소수가 2개로 나눠준 값이 1g 당량이 됐어요. 자, 여기서는 1몰이 몇 g 당량이에요? 49가 1g 당량이니까 98g은 2g 당량이죠. 요래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거 1몰은 황산의 1몰은 수소수가 2개 있으니까 몇 g 당량? 2g 당량. 요거 한 개는 1몰이나 당량이나 같으니까 1몰이나 1g 당량이 같다. 그러면 요 수가 뭔 수 같다? 당량수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몰농도 노르말농도가 나오는데 몰농도라는 것은 물 얼마예요? 용매, 물을 녹여주는 게 이제 용매라 하는데 물 보통 물을 얘기합니다. 물 1000ml에
즉 요게 1리터이죠. 1리터에 1몰이 녹아있으면 요걸 1몰 농도로 합니다. 그럼 1노르말 농도는 뭐냐? 노르말 농도 또는 이걸 규정 농도라 하죠. 똑같이 물 1리터에 여기서는 1몰이 녹아있지만은 노르말 농도는 1g 당량이 녹아있어야 이게 1노르말 농도로 합니다. 자, 노르말 농도라는 것은 물 1000ml에, 즉 1리터에 1g 당량이 녹아있으면 1노르말이야. 2g 당량이 있으면 2노르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결론적으로 요거 염산은 1몰 농도나 1g 당량이 같으니까 1몰 농도나 1노르말 농도나 같다 틀리다? 같다.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되느냐? 요거 황산 1몰 농도는 몇 g 당량이야? 2g 당량이니까 몇 노르말? 2노르말이 된다. 당량 수호고는 g 당량 수호고는 노르말 농도 수호 상통이 되니까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H3, PO4 인산은 1몰 농도는 몇 노르말이냐? 3개니까 몇 개? 3노르말이 되겠다. 이렇게 노르말 농도가 이어집니다. 자, 여기서 산 염기호 만들어서 염하고 물을 만드는데 여기는 수소가 몇 개예요? 하나죠. 그러면 1몰이나 1g 당량이랑 같다 틀려? 같죠. 여기서는 1몰이나 1노르말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1몰이나 1노르말이나 같다. 즉 1g 당량이나 같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도 마찬가지로 하나니까 1몰 농도나 1노르말 농도나 같다 틀리다? 같다. 1g 당량이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걸 황산하고 NaOH하고 반응을 했어요. 황산과 산과 염기호 반응하면은 자 Na2SO4가 되고 자 물이 됩니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개수를 맞추겠어요? 여기가 Na2SO4니까 여기가 몇 개야? 2개. 자 개수 맞춘다고 여기다가 2개를 쓰면 안 됩니다. 반드시 앞에 써가지고 나머지 개수를 반응물과 생성물 맞추는 거예요. 요거 2개. 자 황산기 하나. 수소가 몇 개야? 2개하고 2는 4네? 4개네? 그럼 여기다 2개. 맞죠? 그 다음에 산소가 2개. 요 산소가 2개. 딱 맞죠? 자 여기서 보면은 요것도 산과 염기호 만나서 염하고 물을 만들었으니까 이걸 무슨 반응이야? 중화 반응입니다. 중화 반응. 그러면 여기서 당량을 한번 볼까요? 자, 요거 1몰은 몇 g 당량이야? 2g 당량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요건 OH가 하나 있으니까 1몰이나 1g 당량이 같죠? 근데 앞에가 몇 개 있어요? 2개. 그러면 이것도 몇 g 당량이야? 2g 당량이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중화 반응이라는 것은 여기 2g 당량이면 여기도 2g 당량이야. 여기 1g 당량이면 여기도 1g 당량이야. 중화 반응은 산염기 중화 반응은 같은 g 당량끼리 결합을 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 NV는 g 당량입니다. 자, 왜 이렇게 나오느냐? 자, 여기 1노르말짜리 곱하기 부피는 여가 니트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이건 노르말 농도. 이걸 규정 농도라 하죠. 자, 여기서 요거는 부피죠. 최적. 단위가 반드시 리터로 들어가야 돼요. 1리터를 기준하니까. 밀리터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요거 1리터 몇 g 당량이 합니까? 1g 당량. 물 1리터에 1g 당량이 들어갔으니까 몇 노르말? 1노르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식이 나온 거네요. NV는 g 당량이다. 요걸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착각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꼭 이걸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면 NV는 g 당량이다. 같은 g 당량끼리 결합한다 했어요. 그 산후 g 당량 NV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염기 g 당량도 같은 g 당량에 결합하니까 N-V-가 됩니다. 이게 중화적정 공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걸 예를 들어서 뭐 황산 이노르말 부피를 갖다가 2리터를 집어넣었을 때 요거는 몇 노르말이다 모르겠다. 부피가 이걸 예를 들어서 6리터를 집어넣었다. 3개 주어주고 하나 모르는 것은 구할 수가 있죠. 계산식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고. 자, 이런 식으로 여가 리터로 들어가면 여기도 반드시 리터로 들어가야 돼. 여가 밀리리터로 들어가면 여기도 뭐예요? 밀리리터. 양쪽이 단위는 같게 해주면 됩니다. 이게 중화적정 공식이에요. 그래서 중화적정은 반드시 산과 염기는 같은 구람 당량끼리 결합을 한다. 그걸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 공식을 꼭 외울 필요 없고, 이걸 이런 식으로 유도되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은 공부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은 염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염이란 금속 또는 암모늄이온 이렇게도 하는데 금속과 산의 음료로 결합된 게 염이라고 합니다. 자, 중화반응에서 산하고 염기하고 만나서 염하고 물을 만드는 반응을 중화반응이라 했죠. 자, 그럼 그걸 한번 볼까요? 자, 아까 얘기했듯이 산, HCl 하고 NaOH 만나서 NaCl 하고 H2O가 나왔어요. 산하고 염기하고 만나서 염하고 물을 만드는 것 갖다가 중화반응이랍니다. 자, 참고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자, 금속은 물에 녹아서, OH를 가지고, 금속은 물에 녹아서 염기를 나타내는 게 있죠. 그래, 이제 이게 NaOH가 여러분들 잘 아는 양재물이죠, 양재물. NaOH 양재물. 수산화 나트륨. 요건 물에 잘 녹아요. 물에 잘 녹아. 염기 중에서도 물에 잘 녹는 걸 갖다 알칼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1쪽을 알칼리 금속, 2쪽을 알칼리 토금속이라 하는데, 그럼 물에 안 녹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CO 가로에 OH2. 요건 전리를 합니다. 수산염이 나오죠. 염기는 염기예요. 이것은 액체 상태에서 용융 전기분해할 때 액체 상태에 이렇게 전기를 합니다. 근데 이건 물에 녹아요. 구리가 물에 안 녹죠. 수산화 구리가 안 됩니다. 물에 녹지 않아요. 그래서 요것은 염기는 염기대 알칼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에 녹는 염기를 알칼리라고 하고 물에 녹지 않는 염기는 알칼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자, 염을 볼까요? 염을 가만히 보니까 Na 플러스 이온하고 Cl 마이너스 이렇게 전리가 되네. 자, 나트륨 이건 뭐예요? 금속이죠, 금속. 그런데 요건 뭐냐? 염산에 요건 염산에 나타내는 플러스 양이온이고 요건 뭐예요? 산을 나타내는 음료이죠. 산의 음료이다. 그래서 산의 음료온, 금속과 산의 음료로 결합된 게 뭐이다? 염이다. 이렇게 됩니다. 염의 정의입니다. 염의 정의. 금속과 산의 마이너스 이온, 음료로 만난 게 염의 정의입니다. 그럼 염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정염, 염기성염, 산성염, 복염, 착염 여러 가지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염에 대해서 이제 가수분해를 얘기합니다. 강산 강염기를 만났을 때는 가수분해 안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가수분해 된다. 그게 뭐냐? 염의 가수분해를 한번 볼까요? 자, 이건 뭐냐면은 요렇게 만드는 걸 중화반응이라 그래요. 요쪽으로 가는 걸 역반응은 염에다가 물을 집어넣어서 분해가 되는 것을 가수분해랍니다. 더할 가짜 물 숫자에서 가수분해. 근데 요건 이게 소금이죠, NaCl. 소금에다 물 집어넣으니까 염산하고 양재물이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요것은 가수분해가 안 됩니다. 가수분해가 안 돼요. 자, 요렇게 강끼리 만났을 때, 강산과 강끼리 만났을 때는 가수분해가 안 됩니다. 자, 그렇지만 나머지는 다 돼요. 나머지는 다 돼요.
그 다음에 요게 가운데가 이렇게 NaCl로서 아무것도 없는 걸 뭐라고 하냐면은 정염이라 합니다. 염의 종류를 보면은 정염이에요. 가운데 이게 아무것도 없는 거. Na, 뭐, Na2SO4, 뭐, NaCl. 요런 거 가운데가 아무것도 없죠? 요런 거. 뭐, Na2CO3다. 가운데가 아무것도 없어요. 자, 이런 걸 보면은 요것은 강산과 강염기니까 가수분해 돼야 안 됩니다. 액성이 어떻게 되느냐? 물에 넣었을 때 액성이 어떻게 되느냐? 강이니까 중성입니다. 힘이 똑같으니 중성이 될 수밖에 없죠. 자, 요것도 강염기, 강산이 되니까 강기니까 이건 가수분해가 안 되면서 액성은 뭐이다? 중성이 되는 거예요. 자, 요건 어떻게 되느냐? 이건 강염기죠? 요건 뭐예요? 탄산은 약산 아닙니까? 탄산은. 그 약입니다. 강산과 약염기가 만났을 때는 가운데 정염으로서 강산과 약산을 만났을 때는 약이 져요. 그러면 요게 이겨. 이게 뭐야? 염기죠. 그래서 물색을 놓았을 때 염기성입니다. 자, 이해 가시죠? 자, 그런데 산성염이 있고 염기성염이 있어요. 그럼 뭘로 산성염을 한번 볼까요? 가운데가 NaHSO4다. NaHCO3다. 이런 게 있어요. 자, 이걸 가만히 보니까 Na2SO4인데 요건 강이야. 요것도 강이야. 산성염이라는 건 가운데 이렇게 수소가 끼어 있는 걸 산성염이라 합니다. 수소가 끼는 걸 산성염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강이네? 힘은 똑같아. 이럴 때는 요게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래, 이게 수소니까, 수소유니까 이건 뭐야? 액성이 산성이다. 강끼리지만 가수분해는 안 돼요. 그렇지만 액성은 뭐이다? 산성이다. 자, 이걸 볼까? 요것도 강염기, 이건 뭐야? 약산입니다. 강약이네? 가운데가 수소가 있기 때문에 산성염이네? 강약, 산성염이지만 이건 강이 이깁니다. 산성염이지만 뭐가 이겨요? 강이 이겨. 그래서 이건 액성이 뭐이다? 염기성이 됩니다. 산성염이라 해서 전부 다 산성이 아닙니다. 가운데 이럴 때는 요걸 효력을 발생한다. 이렇게 되네요. 자, 그 다음에 염기성염을 볼까? 염기성염. 뭐, MG, 가로에 OH2, OH에 Cl. 요걸 보면은, 가운데가 뭐가 있어요? OH가 있죠? OH가 있을 때는, 요것도 약염기, 요건 강산이야. 근데 OH가 있어 염기성염이야. 염기성염이지만은, 액성이 염기성이 아니라, 강이기니까 액성은 뭐이다? 산성이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정염, 산성염, 염기성염, 요런 형태로 이제 설명이 됩니다. 그러면 산성산화물이냐, 염기성 산화물이냐, 이런 것도 시험이 자주 나와요. 그럼 산성산화물은 뭐냐? 말 그대로 산성산화물은 산성을 나타내는 것은 물에 녹았을 때, 비금속이 물에 녹았을 때 산성을 나타내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산성산화물은 CO2다. 이거 물이 탄산이 되죠. 뭐 NO2다. 아무튼 비금속, 뭐 SO2다. 이런 것은 물에 녹았을 때 산성을 나타내니까 이거 산성산화물입니다. 그럼 염기성 산화물은 뭐냐? 금속에 물에 넣었을 때 염기성을 나타내잖아요. 그러면 금속성을 봐봐요. MgO다. CaO다. 뭐 또 뭐 이거 Na2O다. 이런 것은 전부 다 뭐예요? 염기성 산화물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양쪽성 산화물이 있습니다. 양쪽성 산화물이라는 것은 보통 양쪽성을 띠고 있는 금속 산화물 얘기인데 산에도 반응하고 염기에도 반응하는 금속이 있어요. 그걸 양쪽성 산화물을 합니다. 그래 이제 보통 우리가 아라, 주나 이렇게 많이 외우죠.
알루미늄 Al2O3, 아연 제테노 산화물이죠. 그 다음에 주석 PbO, 알루미늄 아연 주석납 아라주나 해가지고 요런 게 이제 양촉성 산화물이 되겠습니다. 요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금속이니까 염기성을 많이 나타내겠죠. 근데 산성에도 반응하기 때문에 양촉성 산화물을 합니다. 자, 다음에는 용해도에서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용해도는 기체 용해도 있고 자, 용해도에는 뭐 고체, 액체, 기체가 있지만 보통 고체 용해도를 많이 하죠. 액체 용해도도 얘기하지만. 그래서 보통 고체 용해도에서는 용매 100g에 가장 많이 녹을 수 있는 용지로 그람수. 용매 100g에 가장 많이 녹을 수 있는 용지로 그람수를 용해도로 합니다. 즉 이것은 포화용액이라고 하죠. 포화용액.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물에다가 설탕을 집어넣습니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설탕물이 됩니다. 자, 이때 설탕이 물을 녹여줍니까? 물이 설탕을 녹여줍니까? 물이 설탕을 녹여주죠. 그래서 이때 녹여주는 물을 용매라 합니다. 이때 설탕을 용질이라 하죠. 설탕물을 용액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온도에 따라서 설탕물 같은 경우는 설탕은 온도에 따라서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잘 녹죠.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 용해도가 달라집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일정한 온도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정한 온도에서 용매 100g에 가장 많이 녹을 수 있는 용지 그람수가 용해도다. 자, 예를 들어서 물 100g에 설탕이 30g이 녹아 있습니다. 그럼 설탕물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30g이죠. 이때 용해도는 얼마예요? 용해도는 30이라 이랍니다. 착각을 하시면 돼요. 용매 100g에 30이 녹는 거지 용액 100g에 30이 녹는 거 아닙니다.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요게 시험에 용해도 문제가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숫자상으로는 뭐 기억을 못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있다고 봅시다. 뭐 계산이 이것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거는 자, 70도씨에서 용해도가 50입니다. 30도씨의 용해도가 20이야. 70도씨 포화용액 200g을 30도씨로 딱 냉각을 시켰을 때 몇 g이 석출되는가? 요 문제가 자주 나와요. 이런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여러분들 용해도 문제를 자꾸 이걸 공식에 의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데 공식은 알 필요 없어요. 저는 공식 거의 잘 대입을 하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70도씨가 있고 30도씨가 있어요. 용매 플러스 용질은 용액이 되죠. 자, 70도 있을 때 용해도가 얼마예요? 50입니다. 용매 100g에 용질이 몇 g? 50g이라고 있어요. 용액은 얼마예요? 150이죠. 30도씨를 볼까요? 30도 용해도가 20이야. 용매 얼마? 100g에 가장 많이 녹을 수 있는 용질 고함수가 30이야. 130g. 그러면 70도씨를 30도씨로 냉각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는 용액이네. 70도씨일 때 용액 150g을 30도씨로 딱 냉각했을 때는 몇 g이 석출합니까? 50에서 30 빼면 얼마예요? 20. 20g이 석출해요. 요거 마찬가지로 뭐 요것도 빼나 똑같은 얘기죠. 그러면 요 말은 뭔 말이냐면은 요 말은 70도씨의 용액 70도씨에서 용액 얼마? 용액 150g을 30도씨로 딱 냉각시키니까 몇 g 석출해요? 20g 석출하잖아요. 쉽잖아요, 이게. 요거 얼마입니까? 이거 200g. 200g을 30도씨로 냉각시키면 얼마냐? 자, 200g을 30도씨로 냉각시키면 얼마가 석출하느냐? 150분의 200 곱하기 얼마예요? 20입니다. 요게 석출량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요걸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착각해서는 안 될 게 뭐냐? 용액이냐? 용매냐? 이걸 잘 봐야 돼요. 용액 200g이냐? 용매 200g이냐? 요런 걸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요런 문제가, 이런 유형 문제가 용해도에서 자주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가지고 숙지를 하시면은 요런 문제는 절대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고체 용해도가 되겠고, 기체 용해도. 기체의 용해도. 이 기체 용해도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헨리라는 사람이 만들었나 봐요. 영국에서 만들었나 봐요. 그래서 헨리 법칙이랍니다. 용해도. 기체 용해도는 항상 나오면 뭘 생각하느냐? 맥주나 사이다를 생각하세요. 실질적으로 시험이 잘 나오죠. 다 탄산음료에 대해서 시험이 잘 나옵니다.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냉장고 안에 사이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밖에 사이다가 있어요. 자, 특히 여름에 냉장고 안에 있는 사이다를 딱 끄집어내서 딱 타봐요. 어떻게 됩니까? 병이 요렇게 생겼다고 보고, 냉장고 안에 사이다를 따보면, 뚜껑을 딱 따면은 요렇게 연기가 살 조금 올라옵니다. 이렇게. 이건 냉장고예요. 냉장고. 그런데 밖에 있는 걸 갖다 콜라병을 딱 따보면, 따보면 이걸 따자마자 막 분출하죠. 확 넘쳐요. 거의 다 넘쳐버립니다. 그걸 가만히 생각해봐요. 이 맥주나 사이다에 들어있는 탄산가스, CO2 가스인데, 이 CO2 가스는 이게 물에 잘 안 녹으니까 억지로 압력을 가해가지고 확 압력을 가해서 여기에 녹이는 거예요. 그러면 요걸 억지로 녹이려면은 물에 잘 안 녹는 기체를 물에 녹이려면은 압력을 가하면 가갈수록 잘 녹죠. 물에 잘 안 녹기 때문에 억지로 압력을 가해서 녹이기 때문에 압력에 따라서 압력을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압력을 높이면 높일수록 기체 용해도는 어찐다? 증가한다. 자, 그 다음에 요걸 사이다를 갖다가 냉장고 안에 난 걸 갖다가 살 따보니까 조금 올라와. 요거 확 넘쳐. 자, 온도를 보세요.
차가운 온도에서는 이 안에 가스가 많이 녹아있기 때문에 작게 나오는 거예요. 요것은 밖의 온도가 요즘 38도 40도까지 올라간다 하지만 예를 들어 30도시다. 30도실 때 밖에를 보니까 여름에 넘치더라. 안에 여기에 많이 안 녹기 때문에 그만큼 압력을 가하면 밖으로 넘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기체 용해도는 압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잘 녹고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잘 녹는다. 그런 데입니다. 그래서 저온, 고압일수록 잘 녹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보통 일정한 온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저온 고압일 때 기체가 잘 녹는다. 단 물에 잘 안 녹는 기체가 헨리 법칙에 잘 적용이 되는 거예요. 물에 잘 녹는 기체,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뭘라고 잘 녹는데 압력을 갖다가 비싼 돈 주고 억지로 갖다가 압력을 집어넣어가지고 녹이겠습니다. 암모니아는 물 1리터에 700 내지 800배가 녹는데 온도를 낮출 필요도 없죠. 잘 녹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물에 헨리 법칙이라는 것은 물에 잘 안 녹는 기체, 물에 잘 안 녹는 기체가 잘 적용이 됩니다. 잘 적용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CO2 가스라든가, 그 다음에 질소라든가, 산소라든가, 이런 건 물에 잘 안 녹죠? 이런 것은 이제 물에 잘 안 녹기 때문에, 헨리 법칙이 잘 적용이 되지만, 물에 잘 녹는 거, 이것은 잘 적용이 돼야 하는데, 안 됩니다. 암모니아 같은 거, 그 다음에 SO2 같은 거, 염소 같은 거, 이런 건 물에 잘 녹아요. 그러니까 헨리 법칙이 잘 적용이 되지 않는 거. 이것도 가끔 시험이 잘 나옵니다. 아주 간단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걸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맥주나 사이다를 생각해가지고 냉장고고 밖에하고 이걸 생각을 해서 잘 응용을 하시면은 아주 쉽게 잘할 것 같아요. 자, 기체 용해도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